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환거래를 통한 환율 계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환율이라는 것은 외국 화폐와 자국 화폐 사이의 교환 비율, 교환 비율이라서 환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달러와 1000원을 교환할 수 있다면 달러 환율은 1000원 슬러시 달러로 표기합니다. 우리가 왜 경제뉴스 보다 보면 오늘 몇 월 며칠자 원달러 환율은 1100원이고 이런 식으로 뉴스 보도를 하죠. 그때 원달러 환율이라는 게 원과 달러를 교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은행에 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전광판이 있거든요. 이런 전광판을 보고 우리가 실제로 환전을 하는 그런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선생님이 이제 환율을 3시간에 걸쳐서 수업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단순하게 이제 우리나라 돈을 달러로 바꿔보고 또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보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통해서 이제 환율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두 번째 시간에는 환율의 증가와 감소에 따라서 수출업자, 수입업자에게는 이익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손해가 발생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거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빅맥 지수라는 거에 대해서 보면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단순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봅시다.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시간인데 지금 이제 선생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제 경수란 경제 수학 이제 학생이니까 경수죠. 경수는 해외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100만 원을 모았는데 이것을 이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안화, 그 다음에 엔화로 환전을 하려고 합니다. 1번 상황을 한번 봅시다. 100만 원을 절반씩, 그러니까 50만 원을 환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을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50만 원이 XN화가 된다. 이때 원과 N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1100원과 100엔이 교환이 되네요. 1100원과 100엔이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례식을 풀면 얼마인지 나오겠죠. 이때 이렇게 미리 약분을 해주고 50만 원을 11로만 나눠주면 좀 더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겠죠. 45,455엔 됩니다. 점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원화로 바꿔보면 한 6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 건 우리는 이제 무시하기로 합시다. 그 다음에 또 50만 원을 X 위안으로 바꾼다고 합시다. 이때 위안화와 우리나라 돈은 175원과 1위안이 교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50만 원 나누기 175원을 하면은 됩니다. 이미 계산기를 한번 해봤거든요. 2,857위안 정도로 이제 환전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6만 엔을 사려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살 때 환율을 적용해야 됩니다. 6만 엔을 사는데 얼마가 필요하냐 이거죠. 자, 그러면 6만 엔에 대응되는 우리나라 돈은 얼마냐? 위에 거랑은 좀 반대죠. 그러면 엔화와 원화의 비율을 적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엔화와 원화의 비율은 여기 나와 있죠. 살 때 100엔과 1100원이 교환이 되니까 요거를 계산하면 그냥 11을 곱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66,000,000 그래서 66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되겠죠. 2000위안과
x1이라고 할 때 위안은 1위안과 175원이 교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00 곱하기 175를 하는 겁니다. 계산해보면 35만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미국의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아들에게 생활비 100만원을 주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해요. 그랬을 때 달러로 환전해서 직접 전달할지 해외 계좌로 송금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가 이득일까요? 그냥 이제 우리가 환율만 봤을 때는 쉽게 알 수 있죠. 그냥 내가 살 때는 1250원이 필요한데 1달러를 사기 위해서 송금을 보낼 때는 1240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가 사실 이득은 송금을 하는 게 이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더 적은 비용이 드니까. 자, 근데 얼마나 이득이냐?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환전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00만원이 몇 달러가 되느냐? 이거죠. 이때 적용시킬 수 있는 환율은 직접 내가 이제 달러를 사는 거니까 1250원 대 1달러 이런 비율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800달러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엔 2번입니다. 해외로 송금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몇 달러가 될까요? 이때 적용시킬 수 있는 환율은 1240원이겠죠. 왜냐하면 여기 환율이 송금할 때는 1240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계산기를 해보면요. 대략 806달러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6달러 정도의 이득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환율이 되게 10원 차이가 별로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금액이 커지게 되면 굉장히 이 거래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환전을 해서 거래를 물건에 대금을 치르거나 이런 이제 기업 같은 입장에서는 이 환율이 올라감과 내려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를 느끼겠죠. 그래서 이런 계산을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책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직구고요. 하나는 우리나라의 기업을 통해서 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의 책을 내가 바로 사려면 토탈 20.8달러가 든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책을 구매하려면 34,400원이 든다 그래요. 그랬을 때 뭐가 더 이득일까? 이득이라면 얼마나 이득일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 환율은 달러화를 살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20.8달러가 몇 원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때 환율은 1달러가 1250원과 교환이 되는 이런 환율을 쓰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계산기를 써보면 20.8달러 곱하기 1250을 해보면 26,000원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34,400원가의 차이를 계산해보면 8,400원이나 해외 직구가 이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이득이 되죠. 실제로 TV라던가 냉장고 이렇게 비싼 물건의 그 가격이 큰 경우에는 해외 직구가 가지는 금액적인 이득이 상당히 크다고 선생님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외 직구를 하지 않는 이유, 좀 망설이게 되는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배송이 느리다던가 아니면 교환이나 환불, AS 같은 것에 우리가 혜택을 보기가 좀 어렵다는 것. 그런 이제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